자,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 15년 넘게 고등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이 책을 보고 단 하루 만에 이 아이들 향한 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이 책을 본 후에 거의 대부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10대의 뇌입니다. 작가는 하버드 신경학과 교수였던 프랜시스 젠슨입니다. 놀라운 뇌 과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면 안 되고요. 엄마가 뭐라 해도 말대꾸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오늘도 엄마랑 싸웠어요. 자, 이런 표현을 말로 하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 아이는 굉장히 훌륭한 애입니다. 대부분 그냥 말을 안 하죠. 자, 청소년들은 이렇게 종종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얘네들이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본인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모습의 원인을 청소년기 뇌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동안 뇌가 극적으로 재구성되면서요,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과 감정 패턴을 말합니다. 책의 저자인 프랜시스 젠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뇌는 단순히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건축 중이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뇌 발달 과정은 조금은 어렵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뒤쪽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뇌관과 같은 원시적인 부분이 먼저 성숙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이 전전두엽은 학습, 이성 발휘, 충동 억제, 인내심 발휘와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수초화입니다. 수초화란 신경세포의 절연물질인 미엘린이 감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수초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세포에 미엘린이 감기는 그런데 말씀드리는 대로 이 수초화는 뇌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전두엽은 20대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30대에 완성될 정도로 늦게 수초화가 이루어집니다. 감각 영역에서 먼저 수초화가 진행되고요. 운동 영역에서도 1차 영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초화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이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20대 중반쯤 되어야 전전두엽이 강화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뇌의 발달 과정상 충동을 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성보다 감정에 더 의존한다는 거죠. 청소년기의 뇌에 대해 알아둬야 할 또 하나는 단순히 뇌가 덜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가지치기는 어린 시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와 시냅스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뇌는 자주 사용하는 연결은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제거하는 가지치기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가 더 효율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 정신보건원 제이기드 박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하루에 약 10만 개의 시냅스가 형성되고 그 중에 많은 수가 가지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뇌를 위한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감각, 운동, 발달, 신체적 기능의 가지치기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보다 더 나은 감절 조정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가지치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해당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호르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은 공포나 공격성을 조절하는 편도체를 자극해서 분노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안에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생물학적으로 겪고 있는 과정은 전전두엽의 미성숙함과 가지치기 그리고 호르몬 변화라는 큰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그럼 가지는 특징은요, 감절 조절 능력이 낮고요, 분노 표출이 잦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감정에 따라 생각 없이 합니다. 상황 파악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더 심각하게는요, 공황장애, 조현병 등 성인기 심각한 정신질환의 80%가량이 10대 시절에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진학 여부, 성적, 관계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시기에 정서적인 안정으로 잘 해결되지 못하면요, 중고교 시절 조용히 잠복해 있던 불안이 폭발해서 우울, 공황으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30대, 40대에 접어들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많은 정신질환의 뿌리가 바로 이 사춘기 시절에 있다는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힘듦 외에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시 경쟁의 과정 속에서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검색량을 분석해 보면 ADHD, 힘들다, 부모님께 말해도 소용없다, 부모님도 힘들다, 자해, 약을 찾음, 온라인 수업, 선생님에 대한 비난, 공황장애,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다 등등의 키워드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향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자, 불쌍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생물학적 특성이나 우리 환경이 주는 상황이 불쌍하잖아요. 전 우리가 좀 극률한 마음으로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 자, 마지막 챕터에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정서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 청소년기에 각인된 것은 평생의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전 군대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심한 욕과 모욕하는 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큰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제 이름 가지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남아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를 회상해보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우선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시야에 뭐가 보이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책에서 모든 청소년 또 아동교육의 핵심은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심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강렬한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그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느낌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로 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정말 이 책 내용 중에 단 10분의 1, 그것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하게 권하는 거는 이 책을 10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는 그 새로운 시야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의 어떤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임시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 평생에 영향을 끼칠 이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으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